금값은 언제나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반영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시장을 관찰하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가장 무서운 폭락의 순간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기회로 바뀐다. 최근 금시장은 그 교과서적인 예다.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금값은 급격히 하락하며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공포의 끝자락에서 다시 반등이 시작됐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투자자들이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골드뱅킹 계좌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지금 가격이면 사볼만 하다. 이 한마디가 다시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나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다. 11월 3일 기준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4.7달러, 전장 대비 0.29% 상승했다. 장중에는 한때 3,962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했다. 지난달 초 4,300달러를 돌파했다가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반짝 반등이라기보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복원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람들은 종종 가격이 오를 때만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진짜 투자는 가격이 내릴 때 시작된다. 금이 고점에서 10% 이상 조정을 받을 때 시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긴다. 하나는 끝났다고 외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늘 후자를 선택해왔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다. 시장의 체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급등의 열기가 빠진 자리에 냉정한 계산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장기적인 부를 쌓아갈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의 투자자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매우 흥미롭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하락을 오히려 살 기회로 보는 고객이 많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다. 진정한 투자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다. 나는 늘 말해왔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다. 공포 속에서 이성을 유지하고 남들이 던질 때 줍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공식이다. 금값이 단기적으로 출렁이더라도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안,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라는 근본적 흐름은 여전히 금의 가치를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본다. 금의 폭락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의 서곡이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그 서곡이 울릴 때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나는 시장을 볼 때 항상 숫자에 감정을 입히지 않는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심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근 금값의 움직임이 바로 그 증거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온스당 4,300달러를 돌파하며 모두가 영원한 상승을 믿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3,962달러까지 떨어졌다. 12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 그리고 다시 4,0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다. 시장이 과열의 열병을 앓은 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이런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하락이 내 가치를 훼손시켰는가? 금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돈을 더 찍고 중앙은행이 여전히 금을 사들이며 세계가 불안정할수록 금의 존재 이유는 더욱 커진다. 단기 조정은 오히려 시장의 건강을 되찾는 신호일 뿐이다. 투자자들은 흔히 단기 가격만 본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의 궤적을 본다. 지금의 금값 하락은 거품이 걷히는 정화 과정이며 과열된 기대를 식히는 냉정한 숨 고르기다. 내가 자주 말하듯이 가격은 단기적으로 투표를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에 오른다. 금의 저울은 아직 무겁고 그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시장은 순환한다. 두려움이 끝나는 지점에서 탐욕이 다시 시작되고 탐욕이 극단에 이르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지금은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다. 하락에 겁을 내는 사람은 과거의 고점을 잊지 못하고 반대로 냉정하게 가치를 보는 사람은 미래의 고점을 준비한다. 나는 금을 단기 시세로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은 세계 경제의 체온계다. 인플레이션, 전쟁, 금리, 통화 가치, 이 네 가지 요소가 금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지금 그 체온계는 서서히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공포의 그래프를 그리는 대신 가치의 곡선을 그려라. 그 곡선이 상승으로 바뀔 때
세상은 이미 늦게 깨닫게 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시장은 단기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진짜 신호는 조용히 들린다. 최근 금값의 조정도 마찬가지다. 인도와 중국에서의 축제 시즌이 끝나며 실물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다. 이 현상은 매년 반복된다. 결혼과 명절이 끝나면 귀금속 수요는 자연히 식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시즌 효과일 뿐 금의 본질적 가치를 흔들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언론이 늘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이제 금값 상승은 끝난 것인가? 하지만 나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다. 왜 사람들은 여전히 금을 필요로 하는가? 정답은 단순하다.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긴장으로 가득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각국의 국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사들이며 자산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금이 단지 장식품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보증하는 마지막 자산임을 뜻한다. 이런 구조적인 수요는 축제 시즌이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강해진다. 나는 시장을 짧게 보지 않는다.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숨고르기다. 인도의 축제가 끝나면 다시 산업 수요가 움직이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내년 예산을 반영해 금 매입을 재개한다. 이것이 바로 순환의 법칙이다. 진짜 투자자는 이런 흐름을 기다린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뉴스가 조용해질 때 그곳에 기회가 존재한다. 나는 늘 소음이 줄어드는 시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금의 조정은 단기적 이벤트일 뿐 그 본질적 수요는 여전히 단단하다. 나는 시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을 이렇게 기억한다. 모두가 겁을 먹고 있을 때 조용히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 지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월 한 달 동안 KB 신한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이 32억 원 증가, 총 1조 203억 원까지 올라섰다. 단 한 달 만에 사상 최고 수준이다. 3월에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금 투자 붐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태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대와 30대의 신규 가입자 급증이다.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계좌 가입자 수는 지난달보다 6,440명 증가, 202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이었다. 젊은 세대가 주식이나 코인 대신 금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빠른 수익보다 안정된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젊은 투자자들은 금을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넣지 않고 일정 금액을 여러 번 나눠서 사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접근이다.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분할 매수와 평균 단가 관리의 철학이 실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흐름이 단기 트렌드로 끝나지 않으리라 본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모두 경험한 세대다. 그들은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자산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지금 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시장은 항상 같은 원리로 돌아간다. 공포에 흔들린 사람은 손실을 보고 냉정하게 대응한 사람은 불을 쌓는다. 지금 골드뱅킹 창구 앞의 행렬은 그 냉정함이 어떻게 행동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시장은 언제나 의견이 갈린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누가 진짜 투자자인지가 드러난다. 지금 금값을 둘러싼 전망 역시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년 금값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들은 미국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금의 상승 모멘텀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이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본다. 반면 미국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정반대의 시각을 내놓았다. 그들은 내년 금 가격이 온스당 오후 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 보유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5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달러 중심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나는 이 두 전망 중 어느 한쪽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은 항상 양극단 사이를 오간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방향이다.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내려간다. 그리고 그때 금은 다시 빛난다. 단기적 하락을 근거로 금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은 인류의 모든 위기 속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았다. 주식은 회사의 운명에 따라 변하고 부동산은 정책에 흔들리지만 금은 그 어떤 국가의 약속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금이 가진 무신뢰 자산의 힘이다. 나는 지금 이 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반긴다. 왜냐하면 혼란은 늘 기회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늘 조용한 사실 하나만 본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금은 여전히 필요한 자산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을 보아왔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시장을 이기려 했고 결국 시장에게 졌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시간을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시간을 적이 아니라 동맹으로 만든다. 금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금은 단기에 큰 수익을 노리는 종목이 아니다. 전체 자산의 10% 이하로 나눠서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금은 급등락을 노리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의 균형추다. 세상 어디에서도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금은 언제나 제 역할을 한다. 투자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다. 준비다. 그리고 준비의 핵심은 분산이다. 주식, 현금, 부동산, 그리고 금. 이 네 가지가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묵직하고 변하지 않는 중심이다. 나는 금을 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건 내 오늘의 선택이 아니라 내 미래의 평온함에 대한 보험이다. 세상은 변하고 통화는 흔들리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두려움과 탐욕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여전히 심리의 화폐이자 신뢰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묻는다. 지금 사야 할까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투자자다. 금은 단기 트레이더의 장난감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할 진짜 투자자의 침묵하는 동반자다.